네, 최인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했고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소환에 응한 거죠. 이번이 뭐. 그렇죠. 세 번째니까. 세 번째였죠. 이번에 안 나가면 내일 네. 아마 다음에 올 때 네. 체포영장을 들고 올 테니까 네. 아마 출석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오늘 의미가 뭐 있을까요? 이게 일단 경호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저희도 박종준의 의미는 네. 어떤 거야? 박종준의 생각.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에 반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 위법적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저희가 어제 취재한 경호처 관계자들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신원집중의 문자도 그렇고, 네. 경호처 직원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백 명 들어와 있는데, 거의 7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매트 깔고 자고, 그 다음에 그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밥을 해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겠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200명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먹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몇십 명 단위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렇겠지. 관저니까. 예. 근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막교대를 시키고 있는데 12시간.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죽을 맛이네.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에서 지금 뭐 오늘 아침자 보도 보면 경찰 1000명 동원한다라고 하면 경호처가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경호처장이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지휘부의 말 듣고 완력으로 버티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부하들로부터의 원성도 대단하겠는데요. 네, 박종준이? 엄청나대요. 예. 저도 그 내부 사정을 잘 들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짜증나서 미치겠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나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도대체 해본 적이 없는데. 본인들도 그냥 공무원이잖아. 게다가 어차피. 어제 네.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위법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왜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건 좀 위법한 명령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판결이 나와줬고 그렇지. 이건 항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그렇지. 너무 잘 됐다. 우리도 사실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특히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이게 팽배해 있고 제가 이제 들은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전화가 오지. 전화가 와. 그리고 여기가 엄마 아빠들이 다들 야 니네 정신 차려. 니네가 왜 윤석열 때문에 전과자가 돼야 되냐. 니네 그렇지. 그러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이제 광수대에 있는 사람인데 광수대. 총 맞을까봐 무섭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총 맞을까봐 무섭다. 경호처 직원이.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서 그 경호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 물리적 충돌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물론 뭐 일부러 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든지 상황은 급변하는 거니까 그때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총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총 맞아야 돼?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이.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출퇴근하는구나. 예, 근데 그 차량 다 퇴근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차량을 거기 근처에다가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멀리 다 대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겠네. 힘든데 그럼 뭐가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그럼 자기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비참하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뭐라고? 그래 게다가 본인은 공무원이잖아. 그렇죠. 공무원 대개는 경찰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이. 예. 그리고 막 높은 사람들이야 무슨 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은 나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고 여기서 좀 조용히 살고 있다가 떠나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지.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요점은 오늘 박정준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조사받으러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당장은 집행 안 할 것이다. 박정준이 조사받으러 간 동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든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냐면 박정준이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경호처장이 그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절차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기네끼리 한대요. 그래서 박정준이 조사받고 난 다음에 영장을 즉시 청구하지 않겠냐. 그리고 대신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순간 집행이 들어오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네끼리 한대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준 입장에서도 경찰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게 체포영장 48시간인데 뭐든 간에 박종준 입장에서도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윤석열이 체포돼야 그래야 마지막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네. 뭐 디테일한 이제 네. 내가 밖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작전이 진행된다든가 뭐 이런 복잡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기에는 자기한테 이 예를 들면 자기의 조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결정권이 100%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경호처장이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조사에 나간 거는 지금 경찰이 지금 상당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마약수사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체포의 전문성이 있는 모든 이제 이 형사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들을 지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일단 경호처에서 이 버티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단 신원 확인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차 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막은 사람들 누구냐부터 신원 확인을 이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호처 중에서 이 책임자급 사람들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200명이 모여 있는데 일단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부터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막은 사람들, 지난번에 막은 사람들은 분명한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거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입건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압박을 주면서 지금 와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 방어를 하려면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그다음에 뭐 이 체포영장이 구속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내가 이 뭔가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명분을 자기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움직임은 자기들끼리의 계산이고 자기들끼리의 생각인 것이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거를 가로막는 거에 대한 어떤 수사 그리고 200명을 뭐 와해시키는 작전 이런 대세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체증을 끝낸 다음에 앞에 있었던 26명에 대해서 신원을 밝혀라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확인해달라고 이랬잖아요. 이게 되게 컸대요. 심적 부담이. 부담이 매우 커서 적극적으로 못 막는다. 나 맨 앞에 못 나간다. 이런 그렇지. 얘기가 지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조선일보가 TV조선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현장에 집행할 때 현장에 직접 출동할 수 있는 수도권 형사 기동대들에게 집결 지시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국수본이 광수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한테 2시까지 모이라고 그랬고 2시까지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한 1000명 정도 수사관들에게 동원 지시를 내려놓았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은 형사 기동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기동대랑 틀리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주로 조폭 잡는 사람들이죠. 형사들이라고 그래, 형사들. 근데 뭐 신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겠지만 좀 안 그런 아저씨 같은 분들도 좀 있나 봐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마동석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잡는 그런 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수기동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동이랑 특공대 투입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형사기동대를 모아놨으나 그들은 조금 이렇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썩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특공대는 투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걱정을 좀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형사기동대하고 그냥 기동대는 특공대는 다른데 최근에 광수단의 강력범죄수사대하고 일선에서 이 형사들을 추가로 뽑아서 그냥 따로 만든 집단이래요. 온다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아주 그렇게 딱딱 뛰어나지 않은데. 근데 광수대 보내고 일반 기동대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수대도 수도권에만 1000명 정도 수사관들 있다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뭐 길어져 갖고 대치 국면이 몇 주째 벌써 뭐 거의 2주 가까이 뭐 물리력을 따지고 있는데 사실 그 물리력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저쪽 프레임에 좀 말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된다. 2명이 가서 집행을 하던 1000명이 가서 집행을 하던 10,000명이 가서 집행을 하던 그 영장을 받은 목적과 영장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건데 자꾸 이제 물리력 동원 이렇게 하니까 오늘 경호처장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물리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박종훈 처장도. 예. 자기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중재를 요구했다, 건의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그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버티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근데 아무도 그거에 맞는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언술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제일 비겁한 건 최상목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최상목이 그렇지. 짤막한 지시 하나 내려주면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짤막한 지시를 경호처도 요구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상목이 지시하면 사실 형사들이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러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이 책임을 다 아무것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도 반드시 최상목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최상목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경호처 쪽에서는 자기네들을 위한 인력을 더 동원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최상목에게. 그다음에 야당이나 공수처 쪽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불법이지 않냐. 우리가 지금 법원의 영장을 제대로 발부받아서 행동하고 있는데 얘네가 못하게 하면서 지금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게 공수처 얘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처음에 했던 거는 최상목은 저쪽에서 요구한 경호처 직원 더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오케이를 한번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경찰들이나 군에서 안 받아서 체면을 완전히 꾸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말해봤자 말빨이 안 먹히는구나라는 걸 이쪽에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이쪽 상황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안 먹혔으니 자기가 그걸 더 해봤자 더 자기는 망신살이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나 이런 쪽에서는 공문도 보내고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했지만 공문 답변 안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만나자고 했어도 안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인가 어딘가에서 국회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대정부 질문 한다고. 그랬더니 나 권한대행이라서 못 나가. 지금 이런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응한다 그러면은 경호처 직원 늘려주세요. 경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 대통령 지켜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거지 그 반대쪽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최상목은? 네, 최상목 입장에서는. 저는 최상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최상목의 스탠스를 변할 변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보면 충돌 없이 집행이 될 가능성. 그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충돌 없이 집행이 돼.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1000명, 2000명 정도가 가가지고 경호처가 뭐 경호처장도 없고 뭐 경호처장이 있더라도 뭐 여기 안 먹히고 그래서 슬금슬금 물러나고 그게 이제 충돌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서 있긴 하지만 그냥 들어가십시오.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충돌 없이 집행될 가능성.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상목이 지시를 하면은 그냥 다 풀리는 거고. 그런데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1차 집행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잖아요. 요 가능성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진 거 같아요. 예, 그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집행이 안 될 가능성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도주잖아요. 그거 딱 하나 남은 거야. 윤석열의 도주인데 예. 그 도주가 시끄럽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날 오후에 어쨌든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혀준 거잖아요. 그렇지. 나 여기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도망가면 윤석열이 생각하는 유니버스에서의 퇴로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도망가냐 이렇게 되고 그게 보수층에는 굉장한 타격감을 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집행하러 들어가면 사실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2시에 아까 그러면은 수사단장들 다 모이라고 그랬다면. 예. 근데 들은 얘기는 오늘은 안 하지 않겠냐는 게 현장 분위기가 또 그렇긴 하대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계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꼭 오늘 안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일단 경호처장이 가서 조사를 받으니 그 받고 난 다음에 가변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오늘 아예 안 하는 건 저는 아주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네. 아예 안
안 해버리면 내일 토요일인데 예. 그러면 토요일날 새벽에 이 사람들이 또 안 하고 아침에 뭐 7시 빨라봤자 6시 7시 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주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잔뜩 모인단 그렇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충돌이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니까. 하게 되고 우리 애도 자기 친구들이랑 내일 가기로 했대요. 아, 나한테 어제 와가지고 자기 친구 지금 대학생인데 네. 자기 친구들이랑 거기 가기로 했대. 우리 주말마다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 거기 그 사람- 한남동으로? 네, 사람들이 광화문이 아니고? 다 모인다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잔뜩.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충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충돌을 유발하는 쪽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 사실은. 일부러 그런데요.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예. 시민 지나다니면 이재명 욕하라 그런 다음에 안 하면 뭐 굉장히 뭐라고 하고 어떤 심지어 빤 맞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아까 말한 대로 네. 경찰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서 가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고 그러면 경찰 욕한대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난장판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무법천지네. 무법천지죠. 거의 뭐 도둑질도 성행한 데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김밥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고 빵도 훔쳐먹고 이런데요. 야, 근데 그런 자들인지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제 백서스인가? 네. 본인들 스스로 반공 청년단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 백서스 대표가 그 사람 김 누구죠? 김정현 씨? 백골단 김정현. 말하는 거예요. 김정현이죠. 예. 백골단. 그러니까 본인들을 언론에서 자꾸 백골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꾸라고. 본인들의 원래 명칭은 반공 청년단이고 애야에 그 밑에 조직이 백골단이래요. 반공청년단 언론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뭐 상관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반공청년단이든 백골단이든 이거를 김민전 씨가 이 정치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아주 주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장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얀 색깔 그 헬멧을 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했는데 이게 뭐 자기네가 반공청년단이고 백골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백골단이라는 걸 증명 보여주겠다면서 그 흰 헬멧을 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청년들이 이런 반동적인 생각을 퇴행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치죠. 네, 양보해서. 네. 근데 이거를 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켜줍니까? 그러면서 김민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신 인용하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근데 이분들이 그분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외신의 지적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 이분은 영어도 텍스트-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영어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친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지난번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궁금해 보니까 무슨 외국에서는 윤석열이 슈퍼스타래. 말도 안 한국 되는 경제를 이끈 슈퍼스타라는 거야. 네. 거짓말만 하고 있어. 아니야 그 학생들은 좀 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을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 네. 입장에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한심한 노릇이죠. 너무 한심해요. 심지어- 게다가 예. 어제 잠도 잤잖아 본회의에서 또 앉아서 조는 모습이 백골단 기자회견 해주고 또 잤어? 들어가서 또 잤다고 그래서 그 옆모습이 찍혔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패딩 같은 거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자는 게 미치겠다. 근데 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입은 안 벌리고 자던데 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여자 왜 이러나 이랬어요. 네. 김민전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이제 끝이니까 그러겠죠 뭐 자기 이제 끝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갈 이분이 때까지 가보자. 뭐 정치학자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유튜브에 꼭두각시 같은 그렇지. 수준으로 이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지난번에 네. SNS에다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탄핵 뭐 찬성 집회 가보니까 다 중국인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정치학자 출신이면은 정치학자 출신의 학자적 양심이 있으면은 그런 걸 올리겠습니까? 그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정말 저거 웃기다고 생각한 게 백골단이라는 게 뭔지 정치학자 출신이면 모를 수가 없는 모를 거지 수가 않습니까? 없지. 모를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 백골단을 자처한 거예요. 이분들은 뭐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자처한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공 청년단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백골단이 부대다. 있다. 우리 밑에 백골단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 뚜껑을 쓰고 나온 것이다. 이 얘기를 자기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백골단 한 번도 그러니까 맞아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야.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자처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백골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치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러면 야, 이 정치학자인데 아주 극우적인 정치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은 백보 청보 양보해서 하겠는데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철회를 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이유가 요상해요. 이게 그 청년들 사이에 동의가 안 되고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동의가 안 되고
막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뭘 동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백골단이라고 이야기하더만 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넘겨짚기로는 네. 어떤 그중에 영향력 큰 젊은이가 하는 어떤 그거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도 있어? 다른 그러니까 유튜브. 요 유튜브에서 큰 아마 규모가 구독자가 더 크든지 하겠죠. 큰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 김민전 의원은 아 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닌가 해서 요거는 일단 취소한다. 그리고 이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를 막 지어냈냐면 그래서 어제 상당히 재밌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한 게 잠깐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지어내다가 없어진 게 이 백골단이란 사람들은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프락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진보 측의 프락치다 막 그걸 하다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그라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김민전 의원은 거의 이 자기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있고 어디에 지금 이 극우 유튜브에 위탁한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극우적인 거기. 신혜식 씨 하는 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지금 백골단한테 난리가 났었어요. 어저께 막 욕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자기네들끼리 인정을 안 하니까 매우 그 부분 그 분위기가 김민전한테 이제 욕하는 분위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 김민전 최고가 뭐 기자회견 하는 거 처리하기로 했다. 자기들 잘 몰랐다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분은 김한 기자나 우리 저기 김민하 평론가는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나하고 우리 최경영 앵커는 바로 그 타임에 백골단한테 맨날 맞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잖아. 우리는 백골단의 그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도 우리 집 앞에 백골단은 진짜 빨라. 우리 집 앞에 학교가 3개 있었어요. 네. 경희대하고 외대하고 저쪽에 시립대하고 있었고 조금 동부, 멀리 가면 동부입니다. 동부. 조금 멀리 가면은 고대 있었고 네. 저쪽에 광운대 있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막 모여요. 그래서 청량리 광장으로도 가고 그렇지. 여기 들어가고 막 그래요. 맨날 외대 앞에서 데모를 했단 말이죠. 우리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엄마는 집 앞이니까 잠깐 나갔다가 그 백골단 있잖아요. 그 인간들한테 머리채 잡힙니다. 바로 잡힙니다. 맞았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그 할머니가 뭐 옛날 할머니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백골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다 아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 정말 분노에 차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것도 명칭도 백골단 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시켜주면서 그 미친 짓을 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야 미쳤어. 쟤 뭐하는 짓이야. 그렇죠. 이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김민전은 내가 보니까 우리랑 나이 비슷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는 너무 공주처럼 그때 당시에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 봐. 외국 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백골단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무식하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온 거겠지. 근데 한국 정치사 할 때 너무 이게 이상해요. 아니 미친 왜냐면 여자예요, 이 이 여자는 사람들이 뭐 공식적으로는 형사들이긴 했는데 사실 전두환이 이 형사들을 모집을 할 때 조직 폭력배들 깡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로 모았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따로 편성해가지고 그렇지. 이런 이제 폭력 진압이나 체포에 특화된 형식으로 이제 그렇지. 편성을 한 것이고 뭐 엄청 빠르고 무조건 쳐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무서워요. 우리가 무조건 패버립니다. 무조건 패버려요. 감정물로도 그냥. 우리를 해주지 않아요. 예.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청바지 청자켓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 보호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하얀 헬멧, 그렇죠. 오토바이 헬멧이나 뭐 이런 걸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제가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운동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구전되고 뭐 이런 시각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막 배웁니다. 그걸 또 운동권 내에서 노래도 있어요. 예.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 이제 그 영안실에 있을 때 그랬다. 옆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신 탈취를 해버렸어요. 네, 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시신 탈취해가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뛰어들어와가지고 그게 백골단이다 이런 거를 제 세대만 해도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세대들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신 사실 탈취한 이유는 정권의 그 부검을 막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부검을 막기 자기들 위해서. 불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거죠. 부검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탈취해 가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고 자란 세대가 사실 제 세대 뒤 세대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야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불법 계엄 선포와 그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윤석열을 지킨다고 지금 주장을 한다.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오공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밑에서 지금 김민전 그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요. 아, 그걸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 봤죠. 일부러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또 댓글들이 쫙 있어. 그래요? 지금 보니까 125개 정도의 댓글이 있는데 일단 짱. 따봉 관련성 높은 댓글 가장 이렇게 위에 있고요. 정말로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탄핵 반대를 위해 한남동으로 갔다고 제 큰딸이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김민정 교수님을 믿고 응원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식이야. 위기에 이 나라를 구한 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꽤 있구나. 꽤 있어. 10년 더 됐죠. 일베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런 이제 백골단 같은 것들의 부활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서스라는 대표의 단체도 딱 그 무렵에 청년 세대를 지나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 집회하는데 그 옆에 단식 투쟁하는데 그 옆에 가서 폭식 투쟁이야. 폭식 투쟁, 뭐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아, 그때 젊은이들도 좀 있었다. 그쵸. 그때가 10년 전인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 초반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네.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이 되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전을 계속 해왔죠. 근데 이게 평시거나 이럴 때는 뭐 사실 이제 공론장에서 저 제일 외곽에 변두리에 밀어놓으면 되는 일이니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게 망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전도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그런데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용해 먹을 건 아니구나, 굉장히 복잡한 이슈구나 이러고 반나절 만에 발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황교안 때도 그런 일이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를 점거하겠다고 한 몇천 단위가 왔었어요. 아, 그랬었다. 네, 거기에 김문수 지금 장관도 있었고 뭐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실제로 국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클로즈업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전신 포함해서 가장 크게 진 선거였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현명해졌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딱 전형적으로 이게 망해가는 정당의 전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랑 그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태극기 부대를 보이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쭉 불러 모아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뭐 무슨 봉투 같은 거 주고 돈 주고 그랬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유튜브에 그게 공개가 됐대요. 그걸 누가 이제 찍어가지고 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120만 조회가 나왔다는 건데, 그게 돈 준 거 아니냐, 알바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었었는데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태극기 부대 동원해갖고 이렇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딱 5시만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5시만? 네, 아침에 출근했다가 5시 되면 사라지니까 알바 시간을 딱 그렇게 정해가지고 했던 걸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 국정원에서 알바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건 재판에서 확인이 됐죠. 그랬죠. 그런데 지난번에 전계환 대표가 자기가 취재한 바라고 하면서 우리 역전 영사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정강훈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다 이렇게 통지가 내려가가지고 알바비 줄 테니까 뭐 젊은이는 얼마, 좀 나이 든 사람은 얼마, 이렇게 알바비 줄 테니까 다 서울로 잔뜩 모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왔고, 그게 이제 몇 군데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엔 배후에는 김건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배후에는 김건희였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가 자기네 그 집 앞에, 그러니까 관저 앞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러 오니까 그걸 못하게 해줄 인간 방패막들이 이제 필요하고, 앞에서 막 자꾸 아니라고 해줘야지만 이쪽 뭐 키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숫자가 되게 줄은 것처럼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켰다고 했고, 시킨 사람이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스픽스의 전기현 대표가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있는 2명의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은 뭐 점쟁이 출신이라고 하는 행정관이가 뭐 4급짜리 그 사람 하나고, 한 명은 비서관.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 하에 이게 좀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 어제 유튜브에 그게 돌았어요. 사진이 찍히고. 사진이 찍혔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장인수 기자랑 제가 서울에서 한번 그 방송을 했었을 때 그런 팩트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모와 고모와의 대화. 맞아요. 김건희 오촌 이모와 고모와의 대화에서 이모가 내가 그 화환 보내고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뭐 돈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한 1억 2천인가 썼다 그랬었나? 네, 그때 1억 2천인가 그 숫자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모 그래서 그걸 최은순 씨가 그거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줄 줄 알았는데 보존 안 해줘가지고 뭐 좀 섭섭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가 뭐 돈을 집행했을 수도 여기 있지. 나와야지. 우리 지금 동시 네. 접속하시는 분들도 저키 김님 지난주 택시기사가 한남동 일당은 7만 원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서리님도 출석 체크하는 거 내가 직접 7만 원?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봤을 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좀 젊은이들 내가 들은 건 13만 원. 그다음에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뭐 7만 원, 8만 원 이런 네. 얘기 하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앉아만 있느냐 이것 따라서 금액을 좀 달리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당 준다는 것들 많이들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냐 하나 물어보니까 힘내라 님이 하시는 말은 극우 사람들은 오히려 좌파들이 25만 원 받고 다닌다고 소문을 냅니다. 어디에를? 좌파들이 광화문이든 뭐 어디든 아, 좀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돈 받고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서로. 미치겠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뭐 아파트에 할머니들이 집회 네. 나가면 돈 준다고 아침에 가더라. 바로 그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몇 시에 가냐 이런 거 그랬더니 뭐 저 이제 애를 봐주시니까 이제 애를 보러 오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요즘 방학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할머니들이 우르르 간다. 근데 가방에 태극기를 갈 때는 반대로 꽂아놓고 간대요. 안 창피해서? 보이게. 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꽂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들은 식대 포함해서 7만 원, 10만 원 이러거든요. 아, 식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대를 쓰기가 싫으니까 아. 거기 가가지고 김밥을 훔쳐 먹는다는 거야. 아, 그래서 김밥을 훔쳐 먹는 게다가 그때 할 때는 정강훈이가 자기가 뭐 커피 1000잔 선결제 해놨다고 했다가 네. 그거 먹으러 가니까 갑자기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돈 아깝다고 9분 만에.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것도 훔쳐 먹으러 이쪽도 가고 난리가 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애쓰나. 애는 쓰는데. 김건희가 자기 돈으로 집회 참가자를 조직해갖고 하려면 전 재산을 탕진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네. 네. 그치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알바비가 그리고 늘어나니까. 김건희도 재산 탕진하면 얼마나 좋아. 고소하잖아. 네. 고소한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자기네는 죽 준대요, 죽.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부터 죽 준대. 그리고 그 기자회견 했던 사람들, 그 행복한 백수들의 뭐, 그거였지, 행복한 백수들인가? 회사 전에 했던 회사, 회사. 전에 했던 회사들, 그리고 백서스가 그게 백수들이라며. 백서스가 그게 백수들이래. 백수들로 유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백수들한테 그러면 12만원씩? 그렇지. 괜찮네. 그렇지. 젊은이들이니까 12만원씩. 근데 김건희가 지금 돈을 함부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세요. 뭐 이런저런 비용으로 돈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남편이 이제 변호사비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거 엄청 나가. 변호사비가 크다. 이제 현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매덕이다, 매덕.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매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이 여기 지금 붙어요. 내가 그렇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뭐 7억을 준다 그랬는데 안 온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변호사비는 그걸 받으면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7억이면은 부가세까지 7억 7천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변호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3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3억 5천을 막 나눠서 쓰면은 해봤자 뭐 5천만 원 나눠서 쓴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걸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그거 받으려고 역사에서 그 정말 이상한 이름을 듣고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거는 또 헌재 탄핵 심판 관련된 것만 그렇지 내란죄를 내란죄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형사범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현금은 모자란대요. 수십억은 들겠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김건희 수십억은 씨가 다 들겠어. 내야 되고 그게 10수억, 20억 막 이렇게 되는데 어. 그 돈 주고 나면 나중에 남편이 아, 어떻게 그럼 될지 있다. 모르는 저당 잡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연금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죄 인정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잘 됐다, 이거. 여러모로. 시간을 뭐 며칠 정도 더 끌어주면은, 예? 재산도 탕진하고 아주 좋은데. 뭐 어쨌든 뭐 김건희 고사작전. 그게 뭐 누구 돈인지는 네. 특정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교회들도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극우 유튜버들도 뭐 얼마 전에 수익 분석된 거 나왔지만 월 단위로 지금 거의 뭐 억씩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장사 큰 되고. 유튜버처럼. 그러니까 네. 이제 그들이
떠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돈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면 그게 그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펌프질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푼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지금 그렇게 해서 관저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다 나중에 수사하면 다 구속됩니다. 그렇지, 다 구속됐지. 네. 아, 감옥이 좀 모자라겠다. 지금 이 사건 아니, 그리고 지나고 뭐 한 반년 정도 있으면 김건희 씨도 자기도 이제 지금 특검이 뭐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게 명태균 씨 게이트에 나오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사실은 이게 지금 통과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구조는. 그러면 본인 방어하려면 본인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양쪽이 난리가 나는 그러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최은수 씨 재산까지 이제 끌고 가서 써야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거기는 근데 100억대, 200억대 아니에요?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한테는 추징금, 벌금, 추징금이 또 붙어요. 양평 땅 팔아야지 뭐. 우리가 그럼 싸게 사서 한번 해볼까요? 양평 땅 팔아야지 뭐. 양평 땅 거의 뭐 그 에버랜드처럼 만들 수 있는 땅이던데. 그렇게 되면 이 재산들이 이 집안이 가진 모든 재산들이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남편의 뭐 대통령직 유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러네. 재산 탕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지. 잘하면 양평 땅까지 완전히 그냥 재산 탕진시킬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괜찮다. 인간 존엄으로서의 가치가 파산될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 들어가고 지금 뭐 얘기했지만 탄핵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란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형이 얼마가 나오고 엄청 내란 많아요. 우두머리인데 그리고 김건희 씨도 어쨌든 특검을 받으면 지금 뭐 굵직하게 얘기되는 것만 해도 몇 건입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 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유에 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형량이 박근혜 대통령 수준의 형량이 나올 텐데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 건 하나로 그리고 김건희는 최수순만큼 나오겠네.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혼하면 이혼하는 대로 자기 죄가 따로 있다니까. 그렇지. 그 명태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광고 듣고 명태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총 108만 원이나 됩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고요.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룡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할 때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이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 이벤트입니다. 네, 다음은 전국 1000여 개 이상의 꽃집과 제휴를 맺어서 어디라도 3시간 이내 스피드 배송하는 화환 배달인데 연중 무휴 365일 고객센터 운영하고요. 전화만 거시면 되겠네요. 최저가 4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43,000원, 59,000원, 79,000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화 주문으로만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스픽스 구독자라고 전화 주시면 1,000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혜택 있고요. 화환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군요. 여기. 여기는 또 이거군요. 인터넷 비교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는 하고요. 오동훈 씨가 공수처장이 살짝 달라졌네. 그 느낌은 좀 달라졌어요. 결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결기가 갑자기 생긴 거는 이제 상황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세겠죠. 대세가 끝났다. 대세가 뭐 근데 그거를 온 국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늦은 것 같아.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핸드폰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통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군가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전달이 되고 미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으로 오동훈이든 검찰총장이든 최상목이든 누구든. 아니 근데 보세요. 저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공수처장은 이철규 의원이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때박때박 말 잘하잖아요. 예. 대답에 빈틈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비루한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도 정확하게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동안에 했냐? 쟀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겁도 좀 내가 27기들한테 물어봤어요. 27기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27기 사람들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오동훈이는 원래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오동훈이는 와서 밥 먹고 가고 조용조용히 그냥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이제 앉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처음에 좀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몸을 조금 이게 좀 스탠스를 보더라. 근데 그 이후로 실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할 게 없더라.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계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조용조용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하나의 자신의 공직 경력으로만 이걸 사용하려고 처음에 사실 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 보니까 검사 출신들끼리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끼리 만들어놓은 구축해놓은 세상에서 그렇지. 판사 출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내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냥 지내다가 시간 끝나면 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네 이제 가족들이 큰 형이 행정고시 출신인데 알아요. 경남도에 있는 박완순의 라인으로 있었잖아요. 인재개발에도 있었었고. 거기가 박완순 라인.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쪽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고 1급 이상 한 것 같은데. 예. 형이 되게 높고 예. 이 오동훈이가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는 큰 형과 막내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우왕좌왕도 되고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집행은 하러 갔는데 이제 완전히 바보처럼 그렇게 엉터리 같이 했고 경찰들하고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했고 또 본인이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한테 조금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원래는 한동훈하고 같은 기수인데 한동훈하고는 그렇게 썩 친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고 그냥 나는 좀 무력은 안 하고 싶어 이랬다가 완전히 큰 코 다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여간 뭐 그렇고 검찰이 근데 이제 오동훈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못 믿어요.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또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더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검찰도 아니 어지간한 사건은 기소했잖아. 그렇죠. 어지간한 사건 기소했잖아. 그러면 이게 충분히 그 중에서 몇 명은 부역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보면은 항명이 본인들의 권한이라면 이 사람들은 국내에 참석한 사람들은 항명한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뚫레뚫레 간 거야.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왜 다 무혐의야? 그건 부하수행이잖아. 김영현 빼고. 부하수행이죠. 그럼 부하수행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란의 주책임자 김영현 그다음에 수계는 우두머리는 저 윤석열 해놓고 밑에 부하수행들은 없어? 그러니까 군인밖에 없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화해서 가자라는 분위기가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수사를 적당히 갑시다. 범위를 정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그런 정도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뭐 예를 들면 몇 명에게만 묻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 기조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를 명태균 관련해서 그냥 강혜경 씨 그 PC죠? 누구의 PC입니까? 강혜경 씨가 누구의 PC입니까 그게? 그게 원래 명태균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PC. 그 사무실에 있던. 네, 명태균이 버리라고 했던. 네, 명태균이 버리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명태균의 PC네. 네네. 그럼 명태균의 PC를 검찰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결과 중에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까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했대. 윤석열은. 다 거짓말이요. 나쁜 명태균은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2023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할 때도 끊임없이 그냥 개입을 한 거더만. 거의 같이 논의하는 멤버도만요. 그리고 이 국정의 주요 책임자야. 맞아요. 멤버 간의 위계로 보면 명태균이 그 3명 중에 3등은 아니더만요. 3등은 아니야. 네.
그리고 김건희도 옙 이러고 예, 있잖아. 충성. 예, 충성. 예. 그리고 보통 옙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 이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당연하죠. 예. 우리 또 MZ 세대들은 잘 알 거야. 이 카톡에서 앱의 의미가 뭔지를. 언론사 저도 뭐 제 회사에서 제 위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그렇지. 옙이라고 대답하는 거 뭐 좀 알아봐라.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라. 이러면 옙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들이 한번 네. 해보자. 김한 기자, 네. 내일 그렇게 하고 내 얘기 잘 들었지? 예. 어떻게 할 거야? 네, 이해하면 누가 유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바로 그거지. 네. 우리 맨날 냅냅 하잖아, 우리도. 예.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좀 정리가 됩니까? 김이나 평론가는 가장 특징적인 걸 뭘로 잡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틀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주요한 게 논의가 된 것들이 가장 이제 완결성 있게 다뤄지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숙지를 잘해요. 다른 데서 논의가 된 거는 다 기억을 못 하거나 맞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다 뭐 이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다른 데서 회의하는 거는 1시간 얘기하면 50분 동안 잡담하고 10분 동안은 이제 듣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세 명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이중당적자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고. 그렇죠. 이중당적자 얘기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파악한 이중당적자의 그 퍼센티지가 요 정도 됩니다. 11%인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이놈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놈들이 나중에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대화를 막 하는데 그렇지.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또 해요 공개적으로. 예, 이 이중당적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선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자기가 막 주장을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거 예를 들면 윤석열의 공약, 뭐 윤석열의 정책 이런 거는 캠프에서 준비를 해줘도 이거는 심지어 후보님이 직접 구상한 정책입니다라고 그렇게 꼬리표까지 달아가지고 후보님 이거는 본인이 구상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줘도 공개하는 자리에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의 공약이라고 그거 줬는데 공개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말고 근데 이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생각해낸 공약이다라고 줬는데 근데 이름이 제목이 왜 이런지 자기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혀 선거 캠프에서 논한 거는 숙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셋이 얘기하는 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만이 진실인 것이고 이것의 근거에서만 대선을 치렀다는 것이고 대선에서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는 거고 그렇게 치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가를 이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영선 공천이었던 거 아니냐? 이 틀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 이렇게 보이고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대단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대단해. 네, 명태균 씨가 예언을 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가 구속되면 뭐 그런 연장선인데 윤석열로는 5년을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윤석열은 그러면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2년만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이 레거시를 남기는 대통령이 되라 그랬더니 윤석열이 남대로 5년 다음에 왜 나만 안 되냐 화를 내가지고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점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명태균은 이미 윤석열을 알아보고 너는 조금만 해라라고 얘기해서 윤석열이 화가 나서 그 대단한 윤석열이 화를 내서 너 같은 거는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관계가 어떤 분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복구가 또 된 거 아닙니까? 또 3일 동안 삐져 있다가. 그렇죠. 김건희가 시켰겠지. 김건희가 해결한 거죠. 그렇죠. 이 점이 이들의 모든 걸 보여준다라는 게 대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2년 윤석열이 캠프 시절부터 3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이 정도 직언을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 2년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사실.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후보한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건 뭡니까? 명 씨가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당연히 화내죠. 근데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네. 국가에 대한 충심이 윤석열보다 훨씬 더한 거지. 명태균 씨가 내가 만나러 가려고 2번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접견 신청을 했었었고 창원에 내가 진짜로 버스 타고 2번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 번은 끝까지 다 갔고 한 번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 사람이 접견 거부를 해서 제가 못하고 올라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접견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나한테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나 사실은 공익제보 가라고 공익제보 하라고 그러려고 그런 거였는데 네.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대선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딱 이래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재명이는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는 제2의 이회창이다. 이재명이가 뭐 될 확률은 뭐 50몇. 이회창? 그때 이회창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유지하다가 결국 안 될 결국 거다. 안 된 사람으로.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될 확률은 뭐 56%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참 그럴 때였어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고 나한테 그 해법을 알아내려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절대 못 만난다. 이 취지로 나한테 접견을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윤석열이 써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하고 2년 동안 2년 안에 이렇게 바꿔주면 너는 이제 영웅이 된다.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대로만 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들키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영웅이 됐겠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살아있었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는 거는 정치 영향력이 줄 수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명 씨의 판단들을 보면. 그리고 명태균이 그 조언한 모든 정치인은 반사체고 국민만이 발광체다. 이 말은 아주 기발한 거야. 그때 당시에 국면을 보면 사실은 너도 문재인의 반문재인의 반사체 아니냐 이거였거든. 근데 그 국면으로 들어갈 뻔했어. 너는 반문재인 그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공정과 상식이야. 넌 반문재인일 뿐이지. 그렇게 하다가 뭐 국민의힘 되겠네 뭐 이런 거였거든. 그 프레임이 딱 맞았는데 그 프레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국민만이 발광체다.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만. 그쵸? 멋있지.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는 멋있지.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멋있지. 똑똑한 김건희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명태균이가 야, 국민이 발광체야. 니네는 반사체야.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해줘가지고 국민들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간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취지를 사실 조언해 준 거거든요. 그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주옥 같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김정인도 맨날 그렇게 조언을 요청했어요. 아침마다 요청하고 통화했다고 하죠. 톡으로도 물어보고. 근데 그 대답해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사랑하게끔 좋아하게끔 국민들의 기분이 행복해지게끔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왜 정치 안 했을까? 나 이 생각도 진짜 했어요. 그 초창기에. 마지막으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2주 만에 그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쭉 이제 주로 갤럽을 따라가고 있는데 보수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이 정통적이고 계속 해온 대로만 하니까 저는 요 한 군데만 쭉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노릇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경향성이 나타나네. 갤럽의 조사도 지금 국힘이 34%나 돼버렸어. 민주당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36%가 되고 민주당 떨어지고 국힘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화를 민주당에 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뭘 못해서가 아니라 왜 윤석열 못 잡아? 왜 체포집행을 그렇게 엉터리를 해? 왜 하다가 말아? 공수처 왜 이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는 화를 낼 대상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뿐이고 또 하나는 그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작은 거라도 하나씩 성공해내는 그런 그 기쁨과 충만감을 느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좀 믿음이 가고 좋아지게 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컨대 윤석열을 탄핵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12월 14일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들어와가지고 그 깽판 쳐가지고 결국 한덕수 탄핵도 시키지. 그다음에 최상목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2명만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저쪽 편만 들고 앉아 있지. 하나하나 하는 건 마다마다 좀 전부 다 억지를 쓰고 있지. 근데 거기다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윤석열 체포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줬는데 결국은 체포도 못 하고 왔지. 그 뒤에 대안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지. 윤석열은 저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데 이쪽에서는 대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된 게 없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고,
다만 이번 주 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체포됩니다. 윤석열이가 체포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다시 민주당과 관련된 지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장도 그지 같아 누구도 그지 같아 누구도 바보 같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엉터리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진짜이냐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걸 지푸라기 잡는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해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진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혹은 좀 더 뭔가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나 잡았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진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기운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보면 결집도가 확실히 있는 게 어디서 그래요. 느껴지냐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습니다. 32%인데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8%, 김문수가 8%가 됐어요. 8%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김문수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구구 정치 예, 세력. 그러니까 이 응답도가 결집도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얘기한 뭐 맞아요. 극우 집회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의 시작이 뭡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꼭 받으셔야 된다, 꼭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많이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이쪽에서 지금 훨씬 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김문수 지지도로 사실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말씀에 이제 두 분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실망감에다가 그런 이제 어떤 의구심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중도층의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답을 하는 게 혹시 이용당하나 뭐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 세력에 뭐 이용당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논쟁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이 정치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그런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 동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의지를 표명하는 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여론몰이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뭐 내란죄를 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은 그게 일단은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얘기하니까 일단은 좀 볼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 일부에서 일단은 좀 두고 볼게 하면서 여론조사에 소극적 응답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시원하게 안 풀리니까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여론조사의 응답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선 게 있는 것 같고 지지를 막 철회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응답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국민의힘 이렇게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층은 상당히 소극적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거나 응답을 안 하거나 응답에 그렇죠. 응답에 소극적인데 지금 너무 열심히 응답을 하는 층이 있어요. 그게 지금 김문수 지지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응답을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김문수 지지층이 올라가고 연령대를 들여다보면은 60대, 70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요 착시를 같이 봐야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 이것을 진짜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저들도. 이건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요. 이게 이런 거예요. 늦가을에 막 더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 더워지지 이제 여름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을 뒤에 겨울이라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마치 이 숫자가 그봐 더워지지 이제 여름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게 김문수 1등 하라 그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땡큐 김문수. 사실 김문수 1등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나갈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하라 그래, 1등 하라 그래.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